내가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회사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결국 이렇게 키운 내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는 엄청난 세금, 최대 간접세 포함한다면 60% 정도의 세금을 내고 나는 40%만 가져오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오늘은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최대 60%에서 0%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일 세율, 두 단계 세율이 있는데요. 10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3, 4% 정도의 세금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세법 개정,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회사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쌓아놓은 주주를 위한 미처분 잉여금, 어떻게 개인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세금을 납입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대표님께서 0%에서 60%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놓쳐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기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용어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주식 발행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되사는 것을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일기업연구소라는 주식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의 주주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주주로 있고요. 자, 그런데 제 주식을 제가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 법인에다가 파는 것을, 즉 제 법인 입장에서 정일기업연구소 주식회사가 제 주식이나 제 가족의 주식을 사준다면 그것은 자기가, 정일기업연구소가 정일기업연구소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니까 우린 이런 것을 자기 주식, 즉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법령이 있어요. 자,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을 정한 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에게 평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주주에게 평등한 조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약할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또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탁하거나 양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냐면요, 요번에 바뀌는 게 바로 이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요.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자사주의 목적, 취득 종류, 취득 주식의 종류, 그다음에 종류의 수, 총액 등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조건으로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자사주의 핵심이에요. 절차 위반 시 자기 주식 취득 행위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취득 후 처분, 소각에 따라 법적 효과 및 세법 적용이 달라져요. 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일정 기한 내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자, 그동안은 자기 주식은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이 있었고요.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나 보유 목적은 양도세를 냈고요. 소각 목적은 의제 배당됐습니다. 따라서 보유 목적은 양도기 때문에 양도세로 과세를 해요. 자, 요번에 이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이 또는 대표님의 가족이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했을 때 이 주식이 자사주라는 절차를 통해서 했을 때 보유 목적으로 했다면 양도세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소각 목적이면 의제 배당이 돼요. 세금 차이가 보유 목적이면 양도세율 최고 지방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7.5. 그런데 27.5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차액 3억 미만은 20%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초과한다 하더라도 27.5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제 배당으로 보면은 최고 49.5 간접세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60%에 가까운 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니까요. 양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금액이 클 때는 즉 수십억, 수백억인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보유 목적 자사주 취득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바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자, 법안 개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사원이라는 거는 유한회사인 경우고요.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 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개인이 주권발행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 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오기영 의원의 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자기 주식은 무조건 의제 배당해야 된다.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개정 포인트는 소득세법 17조 2항에 자기 주식 취득을 추가해야 된다. 언제부터 시행하냐?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은 그래서 저도 이걸 유심히 봤는데 이게 이제 자기 주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뭐 주주들한테 통지하는 절차 핵심은요. 그리고 이 주주들이 살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되니까 최소 20일이라는 양도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기영 의원의 발의 내용이 자, 그럼 적용 기준을 보면 양도 계약을 쓴 날이냐? 그렇다면 저희는 좀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 계약을 쓴 날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양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계약서 쓰고 한 달 안에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발의안은 적용 시기를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사주를 끝나고 한 달 안에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 기준, 즉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급받는 것 기준으로 해서 올해 안에 했을 때 무조건 의제 배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법 개정안
보니까 이강일 의원과 이제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 보유 목적 자사주를 활용 불가하게 해야 된다. 소각을 의무화해야 된다. 자, 지분수 감소를 통한 상속세 절감 효과를 없애야 된다. 제 영상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던 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가진 주식을 없앰으로써 자녀가 지분을 올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받은 주식을 자사주로 넘김으로써, 그러면 상속 자산에서 일단 빠지게 되죠. 사실은 이런 다양한 자사주 활용을 통해서 승계가 어려운 회사들이 상당 부분 세금을 50% 이상, 절반 이상 줄여서 승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식가치 방어 및 경영권 안정화 전략을 제안해야 된다. 자, 가업승계 지배구조 설계의 유연성을 저하해야 된다. 사실은요, 저희가 자사주로 했던 절세 전략이 이 안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영상에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자사주를 활용한 승계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모든 회사가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방법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비교. 자, 그냥 여기서는 소각과 양도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숨겨진 절세가 훨씬 더 커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와 보유 목적의 자사주의 세금 차이만 볼게요. 자, 3억 이하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도 양도가 훨씬 낮습니다. 자, 4억에서 5억. 이렇게 되면은 역시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낮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배당소득세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님들이 보유 목적 자사주가 가능한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당장에 제가 이 세금만 갖고서 대표님들께 보유 목적 자사주를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세금 차이보다는 이 보유 목적, 보유가 가능한 이 자사주는요, 추후에 승계할 때 세금을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는 옵션이 되거든요. 물론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업종이라든가 가업상속공제가 훨씬 더 유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조금 어려운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자사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사주가 나중에 대표님의 상속세를 절반으로 혹은 10분의 1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정안의 핵심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사주 목적에 따른 세금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유 자사주 전략 봉쇄.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보유하고 있으시면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승계 과정의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역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법인세를 언제 줄이냐? 특정 해에 우리가
이익이 많이 잡히는 해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법인세를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자사주를 지금 해야 되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금 차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보유 자사주 절세 전략을 앞으로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 출구 전략의 제한입니다. 낮은 세율로 잉여금 인출하는 자사주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절차 위반 시 자사주 취득 부인 리스크가 더 증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 자금 운영의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이익을 실현한다거나 법인세를 줄인다거나 승계 시 세금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은 주가를 활용해서. 그런데 이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전략을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사주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물론 이제 이사회가 없는 회사들은 이사회는 생략이고요. 요게 좀 핵심인데요. 주주 통지 및 매매 신청 기간이 최소 20일부터 60일까지인데 20일만 하더라도 시간이 좀 촉박하죠. 자, 대금 지급일, 양도 체결 이후 30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대표님들, 자사주는요, 단순하게 주주가 양도로 해서 양도세 낼 거를 소각이 됨으로 해서 의제 배당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업 승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보유 목적의 이 자사주로 승계 시의 세금, 우리 보통 승계는 기본 단위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잖아요.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사주는. 그런데 다 소각해야 된다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잉여금이 많아 합법적인 인출 전략이 필요한 회사들. 자, 이 경우는 의제 배당을 양도세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고요. 가지급금 해결 대안이 필요한 회사들. 또 상속세 대비 지분구조 재정비가 필요한 기업. 저는 이게 제일 차이는 클 것 같습니다. 왜? 상속세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사주를 통한 상속세 절감, 이게 세금 중에서는 가장 큰 세금일 텐데 보유 목적 자사주를 갖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승계 전략이 자사주가 보유 목적 자사주가 없어진다면 하기가 어렵겠죠. 자, 지분 구조 긴급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승계를 앞둔 대표님이나 법인의 잉여금이 많으신 대표님이라면 특히 요번 상법 개정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잉여금이 몇십억밖에 안 돼, 몇 억밖에 안 돼 이런 대표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개정 후보다는 개정 전에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타임라인입니다. 자사주는 최소 66일, 아주 단축을 한다면 저는 20일 정도, 20일은 무조건 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대표님들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촉박합니다. 단순하게 의제배당 세금과 배당세와
양도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는 상속세의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절세 전략들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했을 걸, 저는 이제 15년째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요. 제 영상이 지금 이제 6년 차에 거의 700개 정도 있는데,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없어진 절세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등배당도 그렇고요. 기타 바뀔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정말 혜택을 받은 대표님도 아주 많고요. 설마 바뀌겠어? 또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님들이 법이 바뀐 다음에 2배, 3배의 세금으로 승계 작업 또는 엑짓 전략을 하시면서 저도 그때 방송 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후회가 돼요 라는 대표님들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절세 쪽에서는 법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상법 개정안이 이제 7월 말에 나왔을 때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뒤늦게 보통 개정안이 7월 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법에 대한 세법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희가 아무리 급해도 표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합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합법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추후에 우리가 소명을 할 때는 증빙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 자산을 제대로 지켜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이제 가업승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엑싯에 대한 세금은 뭐 10%, 20%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 물론 이제 세금 없는 방법도 있으니까 최고세 그 소득세에 비하면 50%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엑싯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뭐 100억 많으면 예전에 자사주 세금 10%일 때 100억까지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승계입니다. 승계할 때, 상속할 때는요, 이 기업의 가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회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 상담 번호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